다이어리 마지막 숫자에서 멈추자 딱 소리가 났습니다. 새가 맞물리더니 묵직한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쪽에서 오래된 먼지가 한번 일었다가 가라앉았습니다. 장부 한 권, 붉은 실로 감싼 봉투, 그리고 굵은 띠지로 묶인 현금 다발. 모두의 숨이 멈췄습니다. 이 안에 든 건 돈일까요? 아니면 마음일까요? 토요일 아침 10시. 약속대로 거실에는 이장님, 통장님, 경로당 회장님이 앉아있고 큰아이는 카메라를, 조카는 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은 제 곁에 앉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어젯밤 우리는 내일 모두 보는 앞에서만 연다고 약속했지요. 저는 흰 장갑을 끼고 아버지 메모대로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열쇠는 서연이 제게 건넸고 저는 다시 그 열쇠를 서연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내 손으로 돌려라. 오늘은 숨길 게 없도록 하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로 붉은 실 봉투를 꺼냈습니다. 겉면에는 굵은 글씨로 분자 수신. 제 이름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실을 끊고 봉투를 펼쳤습니다. 종이에서 잉크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아버지의 반듯한 글씨가 한 줄씩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자야. 이 봉투에 있는 돈은 우리 집 몫이 아니다. 내가 사기당한 뒤에 받은 배상금 가운데 조금을 김창수의 몫을 따로 모아 이 금고에 넣었다. 내가 눈 감으면 반드시 김창수에게 돌려주어라. 먼저 함부로 손대는 자는 욕심이다. 항상 한 칸 옆을 기억해라. 답은 거기 있다. 아버지. 글자를 다 읽자 거실이 술렁였습니다. 배상금에서 김창수 몫을 떼어 넣었다라. 이장님이 낮게 되뇌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땅 문서 사건 기억하시지요? 나중에 법원과 보험에서 조금씩 들어온 돈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때 몸으로 막아준 사람이 김창수다 하시며 그 몫을 따로 떼어 금고에 넣으신 겁니다. 상속하고는 아예 따로. 낡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노랗게 빛 바랜 종이에 또렷한 글씨. 김창수 앞으로 내 사건 배상에서 떼어둔 몽. 금 1천만 원. 내 죽음 뒤 분자에게 인도. 돈을 건드리는 자는 욕심으로 본다. 그것은 집안 분란의 씨앗이다. 열쇠 보관 금고 다이얼 12시 1칸 17, 29, 3. 날짜와 시간, 도장 모양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덜컥 열리며 아들 명호가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굵은 머리에 열쇠가 쥐어져 있었고 열쇠 머리 옆면에는 지 모양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돈 제게 주세요. 할아버지가 제게 쓰라 하셨잖아요. 눈빛은 핏발이 섰고 말끝은 거칠었습니다. 명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버지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장부를 들어 보였습니다. 여기 할아버지 글씨다. 명호는 장부를 힐끗 보더니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저 장부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당장 독촉 전화가 오는데 오늘 못 막으면 그 사람들이 집까지 옵니다. 어머니는 몰라요. 제가 얼마나 막다른 데까지 왔는지. 손등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회장님이 낮게 말렸습니다. 말은 낮춰. 어른들 앞이다. 저는 말 대신 휴대전화의 녹음 앱을 켰습니다. 모두 듣자. 목소리도 기록이 된다. 그 순간 명호가 번개처럼 달려와 제 손을 잡아 내렸습니다. 녹음하지 마. 나를 다 몰아세울 작정이야? 그의 손목에 제 손이 깔렸고 흰 장갑 위로 핏줄이 선명했습니다. 이장님이 벌떡 일어나 우리 사이를 떼어 놓았습니다. 통장님은 소파 뒤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시간과 상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를 남기지 않으려는 건 뭐가 두려워서일까요? 잠시 정적. 그때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의 눈이 서연에게로 갔습니다. 장례 전날 제가 열쇠를 복제했습니다. 남편에게 떠밀리고 채권자에게 눌려서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어요. 장례만 끝나면 금고에서 꺼내 막자는 말에 제가 흔들렸습니다. 명호가 서연을 향해 눈을 부릅떴습니다.
왜 지금 그 얘기를 해?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가 제 쪽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제가 복제한 열쇠로 몰래 금고를 열었다가 할아버님 메모를 봤습니다. 김창수에게 돌려줄 돈. 가족 상속과 무관. 저는 그걸 보고 내가 무슨 짓을 하려고 한 건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우리 돈이 아니구나. 혼자 열면 죄인이 되는구나. 그래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 위해 경찰 입회를 요청했고 가족 전원이 보는 앞에서만 연다는 어머님 말씀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어제 제가 오해가 풀릴 거예요 라고 한 것도 이런 이유였습니다. 공개로 열면 돈의 주인이 따로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제가 몰래 훔치지 않았다는 것도 증명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거실 공기가 바짝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명호야. 서연이랑 너 말고 또 한 사람이 너와 함께 열쇠집에 갔었다고 들었다. 그 남자는 누구냐? 명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 그때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행운 열쇠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저는 통화 소리를 크게 틀었습니다. 어제 문의 주신 건인데요. 그날 수령자 서명 서연으로 되어 있고 SUV 차량으로 같이 오셨던 남자분이 주차 때문에 연락처를 남기셨었습니다. 조카가 받아 적더니 바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신호음 뒤 낮고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조카가 말했습니다. 아, 네, 저는 최명호 씨 가족인데요. 며칠 전 열쇠 가게 함께 가셨던 분 맞으시죠? 남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명호 씨 부탁으로 같이 갔었습니다. 조카가 물었습니다. 어떤 사이입니까? 잠시 침묵. 돈 빌려준 사람입니다. 통화는 뚝 끊겼습니다. 숨으려던 그림자가 자기 입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장부에는 또 다른 메모가 있었습니다. 명호가 투자 권유했으나 거절. 재차 요청함 고성까지 냈으나 모두 거절. 가족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 땀으로 번 돈, 남의 목숨 건드리지 말 것. 줄마다 날짜와 시간이 박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아들의 급함, 며느리의 흔들림. 우리 집 문턱까지 다가온 빚의 그림자. 그래서 김창수 몫을 따로 떼어 글자로 못 박아 놓으셨겠지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명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해보려 했습니다. 지인 말만 믿고 시작했다가 돈이 묶이고 또 빌리고 눈덩이가 됐습니다. 밤마다 전화가 오고 문 앞에서 큰 소리로 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열쇠집에 갔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제가 막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무서웠습니다. 아이들까지 건드리겠다는 말까지 듣고 그만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는 흰 장갑을 벗고 두 사람의 어깨에 번갈아 손을 올렸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무서움을 핑계로 남의 몫을 손대려 한 건 잘못이다. 지금 멈추자. 회장님이 한마디 얹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산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늪이다. 우리는 금고 속 나머지 봉투와 현금을 하나씩 꺼내어 목록을 적었습니다. 날짜 도장이 찍힌 띠지를 읽을 때마다 통장님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합계 딱 맞습니다. 저는 투명 봉투에 차례로 넣어 봉하고 이장님과 통장님, 회장님, 큰아이 조카 서연, 아들 그리고 저까지 서명을 덧붙였습니다. 손글씨가 줄줄이 이어지자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욕심은 소리로 남지만 약속은 글자로 남습니다. 그때 명호의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미수금이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떴습니다. 받아라. 크게 틀고. 저는 말했습니다. 예. 명호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시간 끝났어. 지금 당장 안 가져오면 사람 보낸다. 저는 통화 소리 가까이 다가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여긴 명호 엄마 정분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입회해 계십니다. 유품 금고의 현금은 우리 집 상속과 무관합니다. 오늘 상황은 모두 기록 중입니다. 잠시 정적이 이어졌고 남자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 찾으시죠. 통화가 끊겼습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문턱에서 멈추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곧장 경로당으로 이동했습니다. 넓은 책상 위에 봉투와 장부를 올려두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서명하시죠. 이장님이 말했고 통장님이 도장을 꺼냈습니다. 마침 소식을 전해 들은 김창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손, 두툼한 굳은 살, 눈가에 깊은 주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봉투를 두 손으로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글입니다. 이 돈은 형님께 돌아갈 몫이라고. 김창수 씨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님은 끝까지 바르게 사셨군요. 그는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저는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수령 확인서. 금 1천만 원 정을 정분자로부터 돌려받았음. 본 금액은 과거 사건 배상에서 떼어둔 몫으로 정분자 유족과 무관. 이장, 통장, 회장, 김창수, 정분자. 이름이 차례로 쓰였습니다. 조카는 휴대전화로 서류와 봉투를 찍어 두 장의 메모리 카드에 나눠 저장했습니다. 한 장은 저에게, 한 장은 이장님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구대 순찰차가 골목에 잠시 섰습니다. 어젯밤 왔던 김순경이 창문을 내리고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개봉하신다기에 혹시 분쟁 있나 확인만 하려 들렀습니다. 별 일 없으세요? 저는 서류 사본을 건넸습니다. 입회자 서명 목록 영상 수령 확인서. 잘하셨네요. 이 정도면 누구도 시비 못 겁니다. 혹시라도 누가 와서 소란을 피우면 바로 전화 주세요. 순찰차가 떠나자 바람이 한번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화 나무 잎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녁 무렵 서연이 혼자 집으로 왔습니다. 현관에서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변호사에게도 전화해 남의 목심을 알렸고 앞으로는 제 이름으로 어떤 서류에도 함부로 서명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가 한 가장 큰 일은 멈춘 거다. 멈출 줄 알면 다시 걸을 수 있다. 서연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 저 내일부터 반찬 가게 도우며 일해도 될까요? 새벽장 같이 보러 가고 싶어요. 그래. 새벽 공기는 마음을 맑게 하지. 늦은 밤 명호가 조심스레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눈가가 붓고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치료받기로 했어요. 무슨 치료? 빚에 쫓기며 밤마다 떨리고 큰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미친 듯이 뛰어요. 의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라 하더군요. 그리고 돈에 대한 제 욕심을 내려놓는 공부도 하겠습니다. 바로 일부터 하겠습니다. 장사부터 배우게 해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일 새벽 5시 시장 앞에서 보자. 손으로 벌어먹는 법부터 다시 배우자. 사람의 마음은 어디서 고쳐질까요? 일터, 땀. 그리고 사람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배우고 깨달아 가면서. 다음 날 새벽 우리는 셋이서 시장으로 갔습니다. 서연이 장바구니를 들고 명호가 얼음통을 들었습니다. 저는 좌판을 펴며 손가락으로 반찬통 뚜껑을 하나씩 눌러보았습니다. 이건 간이 세다. 이건 아주 좋다. 날이 밝으면서 손님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정씨 오늘은 무침이 유난히 맛나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새로 배운 비법이 있거든요. 한 칸만 옆에서 보는 비법. 서연이 제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명호는 무거운 상자를 옮기며 거친 숨을 고르고 손등으로 땀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이미 어제와 달랐습니다. 숨이 급하지 않았고 눈빛이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해가 높아지자 집으로 돌아와 금고를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안은 비어 있었고 장부는 제자리에, 편지는 투명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이 보관했습니다. 복제된 열쇠 2개는 봉투에 넣어 봉하고 겉면에 굵게 적었습니다. 무단 복제됨. 사용 안함. 보관만 할 것. 저는 봉투를 장롱 맨 아래 칸에 넣고 서랍을 잠갔습니다. 그 위에 작은 종이를 올려두었습니다. 열쇠는 우리 마음처럼 쓸 것. 남의 몫인 것을 알게 되면 바로 멈출 것. 거실에 앉아 다리를 주무르는데 매화 향이 살짝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늘 앉으시던 자리, 오래된 등받이 의자. 저는 그 의자 등짝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한 칸 옆에서 보거라. 그 말이 내내 저를 붙들었습니다. 욕심이 앞설 때 한 칸. 두려움이 앞설 때 한 칸. 억울함이 올라올 때도 한 칸. 그렇게 비켜서서 보면 길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우리는 가족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큰 아이가 종이를 꺼내 적었습니다. 유품은 혼자 손대지 않는다. 증인을 세우고 영상을 남기고 목록을 적고 서명한다. 남의 몫은 건드리지 않는다. 한 칸 옆에서 본다. 모두가 돌아가며 이름을 썼습니다. 명우도 서연도 저도. 글자 위로 손을 얹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조용히 창문을 닫고 거실 불을 껐습니다. 금고 문을 한 번 더 눌러보고 열쇠 봉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마음속에서 그날 밤의 소란이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날의 하루는 참 길었습니다. 그러나 긴 하루 끝에 나는 알았습니다. 집을 지키는 건 두꺼운 쇠문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약속이라는 것을. 분노는 사람을 뜨겁게 만들지만 약속은 그 뜨거움을 제자리로 데려다 놓는다는 것을. 시계 초침이 한 칸 또 한 칸 움직였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분자야, 한 칸만 옆으로. 저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지. 그 한 칸 덕에 우리 집이 오늘도 무사히 서 있네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새벽 시장에서 또다시 좌판을 펼 것입니다. 새로 썬 파 무침을 통에 담고 손님들과 안부를 나누고 서영과 명호와 함께 웃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많지 않습니다. 남의 몫을 지키고 표를 남기고 한 칸 옆에서 보는 것. 그 셋이면 우리 집은 충분합니다.